자, 이쁜이들, 지난 시간에 가정법 내용 우리가 유닛 1과 2에 해당하는 내용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오늘 간단히 1, 2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유닛 3에 관련된 내용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잘 꼼꼼하게 잘 보시고 보면서 책에다가 필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은 중간에 깜짝 퀴즈 3개를 내겠어요. 그러면 그 3개에 대한 답을 잘 적어놨다가 영상 밑에 댓글, 비밀 댓글로 잘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닛 12-1 선생님 일단 부교재를 지금 띄워놨는데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책에 있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부교재에는 예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안 실려 있을 뿐이고 공식 위주로 실려 있으니까 일단 부교재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가정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필기하는 방식대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가정법 폴더를 열어봅시다. 가정법 폴더를 열면은 첫 번째 키워드 폴더, 키워드가 뭐였죠? 가정법의 키워드는 두 가지. 이건 깜짝 퀴즈 아닙니다. 1번 뭡니까? 가짜다. 그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짜로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시제 더 과거로 쓴다. 그지? 그래서 가짜다라는 내용과 더 과거로 쓴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의 본격적으로 폴더로 들어가면 첫 번째 무슨 폴더? 가정법의 정의. 그래서 정의에 있는 내용을 여기 밑에다가 쓰면 되죠.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서 말하거나 상상해서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사실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써야 된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가짜다. 그리고 한 시제 더 과거다.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더가 이제 형태 또는 종류라고 해도 되는데, 네, 가정법의 첫 번째 폴더 정의, 두 번째 폴더 종류 또는 형태입니다. 자, 밑에 부교재 표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으나 이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가 폴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폴더가 있었나요? 가 폴더가 있었죠? 그래서 가 폴더에는 if 가정법에 해당되는 요 네 가지 내용이 가가 폴더에 들어갔어. 가가 무슨 뜻이었나요? 가가 if절도 가정법 시제, 주절도 가정법 시제, if절도 가정법. 그러니까 실제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거. 주절도 가정법, 실제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거. 그래서 if 조건절이 들어가 있는 네 가지 시제의 가정법이 다 가가 폴더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혼합 가정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 자, 옆에 보기 편하게 미리 형태 적혀져 있는 거 가지고 봅시다. 가정법 과거는 비동사는 과거 월형으로 주어가 뭔지 상관없이 비동사는 월, 또 일반 동사는 동사의 과거형, if절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주절에는 조동사가 항상 들어가는데 조동사를 항상 무슨 형으로? 과거형으로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은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로 쓰여 있냐 과거로 쓰여 있냐 과거 완료로 쓰여 있냐를 보고 가정법 이름을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if절도 과거로 써져 있고 주절도 과거로 써져 있으면 가정법 과거다.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언제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과거로 써져 있다고 해서 해석할 때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지금 이런 의미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도 had pp 주절에도 had pp를 쓰고 싶으나 조동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 대신에 have라는 원형 플러스 pp. 이거 현재 완료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인데 조동사 때문에 had가 have로 바뀐 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조동사 should나 또는 were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를 말했어요. if절에 should가 있는데 해석을 할 때 뭐뭐 해야 한다면이라고
충고의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그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should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were to가 들어가 있으면 가정법 미래라는 뜻이고, 가정법 미래는 뭐라 그랬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박한 상태이거나,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는 뭐라 그랬죠? 자, 퀴즈 1번 나갑니다. 퀴즈 1번. 내가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랑 결혼한다면, 또 이런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필기한 사람들 알 거예요. 요거 첫 번째 퀴즈입니다. 댓글에 1번이라고 하고 달아주시고, 자, 해석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혼합 가정법은 if절엔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써져 있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이 쓰여져 있다. 위에 표에서 보면, 자, if절에는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반대,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와,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뒤에 동사의 원형인 가정법 과거 시제, 주어는 뭐뭐 할 텐데 라는 요 두 개가 합쳐 있는 거,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다? 혼합 가정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만약에 뭐뭐 했다면 현재는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가 된다. 섞여 있고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f 가정법으로 시작되는 거는 if절도 가정법이고 주절도 가정법이라서 가정법 가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직가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종류 다시 복습해 봅시다.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있었는데,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은 옆에 표를 보시면 I wish 부분과 또는 as if 접속사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부분, 요 부분이 다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네모칸 칠해져, 네모 박스 한 이 부분이 다 뭡니까? 주절이죠. 주절인데, 주절은 가정법이 아니라 뭐다? 직설법이다. 실제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나는 바란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I wish는 직설법이란 말이에요. 또 as if 같은 경우에 주절, 예를 들어서 이 주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 talks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말을 한다. 그가 말한다라는 건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절은 다 직설법이다. 그러면 가가와 직가의 차이점은 뭐냐? 가가는 조건절과 주절이 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시제를 확인한 다음에 무조건 현재에 대한 반대 또는 과거에 대한 반대라고 말할 수 있으나, 직가,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경우는 가정법의 시제에 따라 이름은 붙이지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그것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인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인지는 어디를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 직설법 부분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의미 뭐라고 써놨냐면, I wish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언제에 대한 반대다? 주절 사실에 대한 반대다. 주절 시점에 대한 반대다. 다시, I wish나 as if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 시제는 언제에 대한 반대다?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 사실이다. 주절이 현재면 현재에 대한 반대고, 주절이 과거면 과거에 대한 반대다. 그럼 이번에 I wish의 뒤에 종속절에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가 있거나, as if 접속사의 뒤에 주어랑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가 있으면 그건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그건 언제에 대한 반대다? 주절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다. 주절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다. 주절이 현재면 현재 이전, 즉 과거에 대한 반대가 되고, 주절이 과거면 과거에 더 이전, 대과거에 대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이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슨 시점에 대한 반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주절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유닛 1과 2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책으로 기준을 했을 때 유닛 3의 내용, 즉 폴더로 봤을 때는 종류에서, 자, 선생님이 폴더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폴더, 가정법 폴더 에서 첫 번째는 가정법의 뭐? 키워드. 첫 번째는 가짜다.
두 번째는 한 시제 더 과거로 쓴다. 이게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 폴더가 두 개. 첫 번째는 정의, 가정법의 정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섞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법의 뭐다? 종류다. 그래서 종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 가, 두 번째 가. 그 다음에 우리 정의, 종류 그 밑에 하지 마시고 종류의 폴더를 세 번째로 나눕시다. 종류의 폴더 세 번째 기타로 갑시다. 종류에서 세 번째 폴더 기타. 자, 그 기타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 without 가정법이 들어가 있다. 자, without이라는 전치사는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without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뭐뭐 없이란 뜻인데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Without water, I can't live. 자, without water, I can't live. 이 문장에는 지금 동사가 몇 개가 있나요? 네, 한 개 있습니다. 동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without water 부분은 동사가 없어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이기 때문에 without water 부분에는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없다. 즉, without water만 보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동사가 있는 부분, 절 부분의 시제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can't live를 보니까 얘들아, can't live는 무슨 시제죠? 그렇죠. 현재 시제죠. 가정법은 최소한 현재에 대한 반대를 하려면 과거로 써야 되고 과거에 대한 반대를 쓰려면은 더 과거, 즉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시제가 지금 현재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정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선생님이 예문을 쓴 문장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직설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숨어 있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물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뜻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정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without water. 이 부분은 어차피 동사가 없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I can't live의 can't를 뭘로 바꿉니까? 현재에 대한 반대, 과거로 바꿉니다. I couldn't live. 이렇게 바꾸면, 자,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뭡니까? 가정법 과거가 된 거죠. 이 위에 써져 있는 예문과 밑에 써져 있는 예문은 해석은 똑같을지 몰라요. 둘 다 현재로 해석하니까. 하지만 첫 번째 예문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without water I can't live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른 마음을 먹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without water I couldn't live 해서 과정법 과거로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약간 농담으로 음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딴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물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다른 마음을, 다른 표시를 하고 싶은 어떤 다른 의미를, 표시하고 싶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정법으로 말할 때는 시제를 항상 한 단계씩 과거로 써야 된다.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without이나 but for 같은 한 단어로 쓰면 without이고요. 두 단어로 쓰면 but for입니다. without 또는 but for. 자, 전치사기 때문에 둘 다 뒤에는 그냥 명사를 씁니다. 해석은 명사가 없다면 뭐뭐 없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직설법일 때 해석 방법이고 가정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없다면이라고 해석할 건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할 건지는 without 명사 또는 but for 명사 부분을 보고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동사가 나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절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 부분의 동사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 즉 과거로 쓰여져 있으면 가정법 과거일 때는 현재에 대한 반대로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현재로 해석을 하고 이번에 without이나 but for 명사 뒤에 주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플러스 pp 즉 had를 쓰고 싶었으나 had 플러스 pp를 쓰고 싶었으나 조동사 때문에 had가 have가 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시제가 와 있으면 그때는 과거에 대한 반대가 되죠.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had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without이나 but for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만약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if로 시작하는 절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입에다가 붙여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서 if there were no 이렇게 쓰지 않고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명사라고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water if it were not for air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이런 식으로 if it were not fo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지금 비동사 were만 과거로 쓰여져 있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에 대한 반대 즉 뭐뭐가 없다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바꿔보면 if it 그 다음에 비동사를 had 플러스 pp로 had not been for 해서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if it had not been for air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바꾸고 해석은 과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without 가정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우리 책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without과 but for 예문에서도 지금 그 밑에 있는 마지막 예문을 선생님이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자, 첫 번째가 without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if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언제냐? if 조건절에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 were일 때. 두 번째는 had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일 때. 세 번째는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if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if를 생략하면 그냥 if만 생략해버리면 되냐? 그게 아니라 if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치라고 하죠. 도치.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자,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without but for의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예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금 선생님이 초록색 펜으로 체크하면서 설명했었던 내용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if로 시작하는 그 절 한번 보세요. 다시 if it were not for 명사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라는 표현에서 방금 설명했다시피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f를 생략하면 주어랑 동사 자리가 바뀐다 그랬죠? if it were 자 동사 자리에 비동사 were이 있습니다. if가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럼 if가 생략되면 주어 it과 동사 were이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were it not for 명사 이런 도치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if it had not been for이라는 표현이었는데 had 플러스 pp 네 if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럼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it과 조동사 had가 자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 명사라는 표현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if 생략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세 번째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 부교재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다섯 번째 관용 표현에 있는 관용 표현의 첫 번째 내용. It is time that 주어 동사. 자, 뭐뭐 할 시간이야,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유닛 2에 있었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선생님 방식의 맵 필기에서는 세 번째 기타로 뺀 거예요. 자, 세 번째 It is time that, it's time that 주어 동사 표현인데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집에 갈 시간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it is의 줄임말, it's time, 그 다음에 to go hom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이때는 투부정사가 앞에 time을 꾸며주는 네, 구조고 투부정사 부분이 구절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없어요. 즉 가정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갈 시간이다 라는
투부정사가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 it's time의 뒤에 투부정사 부분을 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절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절로. It's time that 너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네가 가야 한다. 충고의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You should go home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네, it's time that you should go home. 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네, 이때도 마찬가지 충고의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뭔가 시제를 한 시제 더 과거로 쓴다든가 그러한 가정법 표현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it's time 그 다음에 대절에 조동사 should를 한번 빼볼게요. should를 빼면 자, it's time that you go home이 아니라 자, 집에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간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가정법의 맥락이랑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에 대한 반대니까 동사는 무슨 시제로 써야 됩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it's time that you went home이라는 네, 동사 go가 뭐가 됩니까?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됩니다. 과거 형태가 되면서 it's time that you went home이라고 동사의 과거를 쓰고 이때가 비로소 뭐가 된다? 가정법 시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정법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 거라 그랬죠? It's time that you went home 이라고 말을 하면 약간은 탓하거나 책망의 표현이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니?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니?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약간 들어가게 된다. It's time도 일종의 가정법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보기 쉽게 한번 다시 써보자면 큰 틀만 한번 써봅시다. 자, 오늘은 가정법이죠. 맵의 큰 형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정법이다.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머릿속에 첫 번째는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가짜다. 두 번째는 뭐다? 한 시제 더 과거로 쓴다. 그죠? 자, 이거 폴더를 안에 열면은 첫 번째는 무슨 폴더? 정의. 그래서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점보다 한 시제 과거로 쓴다.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폴더는 뭐라 그랬어요? 종류라 그랬습니다. 종류 폴더에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폴더? 가가 폴더가 있다. 가가 폴더 안에는 몇 개가 있다? 1번 if 가정법, 과거, 현재에 대한 반대. if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반대. 3번 if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은 if절은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주절은 과거 시를 써서 if절은 언제에 대한 반대? 과거에 대한 반대. 주절은 언제에 대한 반대? 현재에 대한 반대가 된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쓰려면 if절은 과거의 내용이고 주절은 현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f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법 미래가 있었죠? if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조동사 should나 또는 were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게 가정법 미래였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 또는 아까 첫 번째 퀴즈였죠? 또는 주어의 뭔가 그죠? 주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가가 폴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폴더는 뭐라 그랬어요? 가였죠. 그죠?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거. 여기 안에 폴더가 두 개 있었습니다.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각각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각각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폴더를 뭐로 잡자 그랬어요? 기타라고 잡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 안에 첫 번째 폴더가 뭐였나요?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without 가정법이 있었어요. without 가정법도 두 개로 나뉘었었죠. without 가정법 과거가 있었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단어로는 without이고 두 단어로는 but for고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때 선생님이 많이 읽어가지고 입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열심히 쓰면서 정리하고 외워오시고 자,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말고 두 번째 폴더는 뭐였나요? 두 번째 폴더는 if 생략되는 경우였어요. if가 생략되는 경우는 언제다? if절에 동사가 무슨 동사가 있을 때 were이나 had 플러스 pp나 조동사 should가 있을 때 이럴 때 이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랑 동사는 어떻게 된다? 주어랑 동사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했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폴더가 우리 책에서는 유닛 1, 유닛 2의 뒤에 있었던 뭐였나요? It's time 가정법이었어요. It's time 가정법도 It's time 대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주어랑 동사라고 갖춰 절 형태로 쓸 때 이때 동사는 항상 무슨 형으로 써야 된다?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공부한 가정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폴더 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네, 전체 큰 틀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고 그 각각의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책에서는 뭐 예문 정도 그리고 몇 가지 문제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닛 1에는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했던 if 가정법 미래는 우리 책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자, 스마트 체크로 바로 가봅시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볼게요. 자, 가정법은 시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제 부분을 민감하게 신경 쓰고 풀면 됩니다. 자, 세 가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근데 눈으로 한번 딱 바로 스캔을 했더니 1, 2, 3번이 다 if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1, 2, 3번은 다 무슨 테마입니까? 가 테마죠. if절도 가정법이고 주절도 가정법이야. 그러면 if절의 동사 시제와 주절의 동사 시제를 비교해서 풀면 됩니다. 자, if Jane blank shy, she could easily make friends. 자, if절의 동사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럼 주절의 동사를 한번 볼까요?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플러스 make라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조동사만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죠? 주절이 가정법 과거다. 주절이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종속절도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과거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가정법 과거고 근데 여기서 잠깐 if절이 had 플러스 pp로 쓰여져 있고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 뒤에 have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의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 if절은 과거 완료고 주절은 과거. 이거 뭐였죠? 이게 뭐였죠? 혼합 가정법이었습니다. 그죠? 혼합 가정법은 if절이 더 과거이고 주절은 그냥 과거. 해석상으로 어떻게 돼요? 과거에 어쨌더라면 지금 어떨 텐데 라는 것이 혼합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if절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절의 시제가 조동사의 과거 뒤에 동사 원형이 있다. 그러면 종속절, if절은 똑같이 동사의 과거가 쓰여져 있는 가정법 과거, 통일된 가정법 과거일 수가 있고요. 또는 if 주어 had 플러스 pp, if절이 더 과거 시제, 즉 과거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는 혼합 가정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혼합가정법일 때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합가정법일 때는 두 가지 일이 다른 시점에 일어난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부사 yesterday, now, last week, now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시제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혼합가정법을 쓰고 싶으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1번으로 자, if Jane blank shy, she could easily make friends. 만약에 제인이 shy하지 않다면이에요. 보기 1, 2, 3번을 보니까 다 not이 있어서 shy하지 않다면, 수질 부분을 타지 않는다면
그녀는 제이는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자, could가 과거라고 해서 있었을 텐데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반대? 현재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if절에도 주절에도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통일된 시제. 주절이 가정법 과거니까 종속절도 과거 시제로, 즉 동사를 과거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if Jane is shy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비동사의 과거 형태로 들어가고 shy하지 않다면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weren't가 들어가겠죠. 그죠?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가정법 과거일 때 비동사는 were를 씁니다. 자, 2번. If I had practiced harder, I'd blank better on stage. 자, 이번에는 if절의 동사가 주어져 있고 주절의 동사 부분이 블랭크가 쳐져 있어요. 그럼 이번에 if절의 동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 I had practiced. had 플러스 pp. 시제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두 가지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 차이를 나타내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절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d를 쓰고 싶으나 조동사 때문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동사 형태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would have performed. 해석해보면 만약 내가 더 열심히 연습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니까 만약 내가 더 열심히 연습했다면 과거에 나는 would have performed better on stage. 무대에서 더 잘 연기를 했을 텐데 과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1번은 가정법 과거 문제였고요.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갑시다. If my brother had done his homework, he blank with me. Now. Now. 자, 눈치 빠른 이쁜이들은 벌써 딱 캐치했죠? 자, 3번은 보니까 if절에는 my brother had done. had 플러스 pp.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이에요. 과거에 내 동생이 숙제를 다 했다면 근데 주절의 동사가 비어져 있습니다. 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쓸지 어쩔지 봅시다. He blank with me now. 이번에는 선생님이 1번과 2번에서 애타게 찾던 뭐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now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즉 언제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절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뭡니까? 시제 섞어 쓴 거죠? 혼합가정법이죠? 주절에는 현재에 대한 반대. 현재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려면 시제는 뭘로 써야 돼요? 과거로 써야 되죠. 하나씩 과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절에는 블랭크 자리에 시제를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써야 됩니다. 조동사가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고 뒤에 동사는 어떻게 쓴다? 원형으로 쓴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Could play with me now. 해석해보면 만약에 내 동생이 과거에 그의 숙제를 다 했다면 과거에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넣은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과거에 그 숙제를 다 했다면 그 다음 주절에 그는 지금 나와 함께 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각각 반대로 가정하는 내용 두 가지가 섞여 있는 3번은 뭐다? 가정법인데 혼합 가정법이다. 네, 세 개의 시제가 섞여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유닛 2의 스마트 체크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유닛 2는 뭐였어요? 직가 테마였습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었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I wish. 네, 주절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예요. 주절은 직설법이고 바라는 거는 지금입니다. I wish는 무조건 가정법의 사인이에요. 지금 바라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 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James blanked to my advice yesterday. 제임스가 어제 이번에도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어제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자, 어제는 과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반대를 그죠? 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은 뭘로 씁니까?
다시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을 때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반대다?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된다? 주절보다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은 주절 시제가 현재인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그러면은 가정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주절이 현재인데 과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주절보다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으로는 뭘 쓴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그지? 네. 자, 1번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다.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다? 주절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다. 그리고 주절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현재에 대한 반대 즉 과거. 답은 3번이고요. 2번 Linda looks as if she blank ill but she isn't. 자, 이번에는 as if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자, 린다는 어떠한 상태처럼 보인다. 린다 looks 부분이 주절이에요. 직설법이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처럼 보이는데 마치 그녀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지금 여기 블랭크에 시제가 만약에 과거가 들어가든지 과거 완료가 들어가든지 과거가 들어가면은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were이 들어갈 거고요. 과거 완료가 들어가면은 had 플러스 pp인 had been이 들어갈 거예요. 자, were이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반대라 했죠?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 현재에 대한 반대인 거고 만약에 had been이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에 대한 반대? 주절 이전 시점에 대한 반대. 현재보다 더 이전에 대한 반대. 그래서 had been이 들어가면은 과거에 대한 반대가 되고 were이 들어가면 현재에 대한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힌트를 한 번 더 주고 있어요. But she isn't.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그렇지 않다는 거는 But she isn't ill이 생략된 거죠.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까? 현재 시제가 쓰여져 있죠? 그럼 현재에 대한 반대로 말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아프지 않다라는 거니까 현재에 대한 반대, 즉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려면 주절과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려면 가정법은 무슨 시제를 써야 됩니까? 가정법은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were. 자, 마지막 3번 It's time 가정법이네요. 자, It's time we blank our bedroom. It's messy.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어차피 It's time 가정법에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무슨 형태로 쓰라 그랬죠? 과거 형태로 쓰라 그랬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그죠? It's time we cleaned our bedroom. 우리 침실을 cleaned가 과거라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우리 침실을 청소해야 할 시간이야. 지금 청소할 시간이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쓰인 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스마트 체크 1, 2, 3, 유닛 2의 1, 2, 3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유닛 3, 선생님이 오늘 영상으로 처음 설명한 기타 가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without but for 가정법. 여기 안에 without but for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예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but for without 가정법은 뒤에 주절의 시제를 보고 뭐뭐가 없다면인지 뭐뭐가 없었다면인지 판단을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 단어로는 without, 두 단어로는 but for, 그리고 if를 바꾸면 if it were not for 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두 번째, if를 생략하는 가정법. 자,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죠? 첫 번째는 if절의 동사가 비동사의 과거형인 were일 때. 두 번째는 if절의 동사가 had 플러스 pp라는 과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일 때.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아까 필기를 하면서 세 번째 if절에 어떤 동사가 있을 때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네, 요거 퀴즈 두 번째입니다. 퀴즈 두 번째, if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세 번째 if절에 어떤 동사가 있을 때인지 댓글에 써주세요. 자,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메모장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들은 사람은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예문은 다 if를 생략해서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는, 즉 도치되어 있는 예문들을 다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문만 살펴볼까요? 일단 가로 안에 if가 생략되기 전에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If I were outgoing, outgoing 하면은 외향적인, 성격이 활발한 이런 뜻이죠. 만약에 내가 외향적, 자, 비동사 were 써져 있어요. 해석할 때 외향적이었다면이라고 해야 돼요. 외향적이라면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외향적이라면 현재로 해석을 해야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반대다? 현재에 대한 반대다. 절대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켜볼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외향적이라면 나는 지금 would make new friends more easily. 더 쉽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을 텐데가 아니라 사귈 텐데 지금 가정법 과거 즉 현재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야? 좀 슬프네. 나는 외향적이 아니라서 나는 새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 그지? 자, 어쨌든 if를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인 I와 동사인 비동사인 were. 그렇죠. if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were. 그래서 were하고 I의 자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were I outgoing 이런 문장이 탄생한다. 두 번째도 생략되기 전 예문 먼저 볼게요. If it had been sunny yesterday, we could have gone to the beach. 그렇지. 만약에 it had been sunny yesterday, 어제 햇볕이 쨍쨍했다면, 자,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에 대한 반대? 과거에 대한 반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제 날씨가 맑았다면 우리는 could have gone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플러스 pp 통일됐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로 우리는 해변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그럼 실제 의미는 뭐야? 어제 날씨가 써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금 if절의 시제가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if가 생략될 수 있는 요건이 된 거예요. if가 생략되면 주어인 it과 had 플러스 pp의 had가 자리가 바뀌면서 어떤 예문이 탄생했어요? Had it been sunny yesterday 라는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자, 밑에 팁을 보시면 If it were not for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본 기억이 나죠? 선생님 부교재에서 그죠? 한 단어로 without 두 단어로는 but for if로 시작하는 걸로 바꿨을 때 우리가 각각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였을 때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이었죠. 네, 여기서도 if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부교재에서 설명했습니다. if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it과 were의 자리가 바뀌어서 were it not for이라는 표현이 생기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t이 생략되면, if가 생략되면 it과 조동사인 had 플러스 pp의 had 두 개의 자리가 바뀌면서 어떤 표현이 had it not been for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됐죠? 자,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종료합시다. 자, 문제 1번. blank his glasses. 자, 그의 안경. 블랭크의 뒤에 명사만 있어요. his glasses. 명사만 있죠? 그럼 블랭크는 무슨 자리다? 전치사 자리다. 너무 답이 뻔히 나오네. 그지? 뒤에 he couldn't read small text. 그는 작은 글씨를 읽을. 자, 조동사 과거로 쓰여져 있다고 과거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반대다? 현재에 대한 반대다.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 그는 지금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할 텐데 안경이 없다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경이 없다면. 자, 전치사 들어가는 거 뭡니까? 한 단어로는 without, 두 단어로는 뭐였어요? 아까 전에 but for이었죠? 네, 보기에는 but for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blank you, I would listen to the doctor's advice. 자, 너, 이번에도 you라는 명사만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은데 자, 너가 없으면, 너가 없다면 또는 너가 없었다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I would listen to the doctor's advice.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들을 텐데. 자, 이번에도 조동사 would가 과거로 쓰여져 있지만 가정법 과거에 쌓인, 즉 언제에 대한 반대다? 현재에 대한 반대다.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들을 텐데.
보기 1, 2, 3, 4를 보니까, 보기 1, 2, 3을 보니까 I하고 뭐 비동사 were이 보이는 걸 보니 내가 너라면인 것 같아요. 내가 너라면. 그러면 내가 너라면을 제대로 써보면 뭡니까? If I were you예요. If I were you. 근데 보기 1, 2, 3에 if I were you가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는 if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생략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와 were의 자리가 바뀝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3번. 자, blank helped her. She could have found her wallet. 자, 이번에는 주절의 시제가 갑자기 눈에 띄네요. could have found.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죠. 언제에 대한 반대입니까? 과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녀는 지갑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helped her. 보기 1, 2, 3 보니까 someone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줬다면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줬다면 둘 다 과거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3번의 if절은 원래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if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help 도와줬다면이면 과거에 대한 반대 즉 과거 완료로 써야 됩니다. 그냥 helped가 아니라 had helped로 써야 돼요. 이거 이해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If someone had helped 그 다음에 her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If someone had helped her had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에 대한 반대? 과거에 대한 반대. 자 근데 보기 1, 2, 3 이번에도 답이 없어요. 눈치껏 뭐를 생략? if를 생략해 봅시다. 왜냐면 had 플러스 pp니까 if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if 생략하면은 누구랑 누구 자리 바뀌어요? someone하고 had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답이 뭡니까? had someone helped her가 되는 거죠. had someone helped her. 답 몇 번? 2번이죠. 오케이. 자, 마지막 4번. Blank for Jake's suggestion. I wouldn't have watched the movie. 이번에도 주절 시제 확인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I wouldn't have watched. wouldn't. 조동사의 과거형. have watched. have 플러스 pp.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언제에 대한 반대다? 과거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은 주절 앞에 종속절에 조건절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죠? 대충 내용을 보니까 for Jake's suggestion. 제이크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기 1, 2, 3번을 보니까 뭐 it도 보이고 had도 보이고 not도 보이고 뭐 been도 보이고 하는 걸 보니 아, 이거 한 단어로는 without, 두 단어로는 before, 그리고 if로 시작하는 그거구나. 맞죠? 여러분들이 좀 입에 붙어 있길 바라면서 자, if로 시작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가 없었더라면 뭡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이 표현이었죠. If it had not been for Jake's suggestion. for는 위에 제시어로 이미 써져 있으니까 for의 앞에까지 if it had not been 요게 답일 텐데 if it had not been 보기 1, 2, 3번에 없습니다. 이번에 it had not been은 있지만 이번에 if가 없습니다. if만 지우면 안 되죠?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치를 시켜주셔야죠. 도치를. 자, 그래서 답은 had it not been for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때 가정법은 특히 키워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가정법의 키워드가 뭐였다고? 첫 번째 반대다, 가짜다. 두 번째는 한 시제 과거로 써야 된다. 그래서 가정법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동사의 시제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뭐 퀴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된다? 방금 말했어요. 가정법은 항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하나씩 더 과거로 쓰기 때문에 과거, 현재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시제죠. 시제. 시제는 누가 표시합니까? 시제는 누가 표시해요? 네, 그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퀴즈.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디다가 밑줄을 쳐라? 네, 그 세 번째 퀴즈의 답까지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1, 2, 3번 답을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누가 잘 끝까지 수업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내용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가정법 맵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가정법은 키워드 첫 번째 가짜다, 두 번째 한 시제씩 과거로 쓴다. 가정법의 정의 설명할 수 있고요. 가정법의 종류는
조건절과 주절이 다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는 if 가정법 네 가지 종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절은 직설법이고 종속절이 가정법인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있었습니다. 직가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기타라고 묶었었는데 그 기타 폴더 안에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without 가정법이 있었는데 without 가정법은 without 뒤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절에 주어랑 시제를 과거로 쓸 거냐 과거 완료로 쓸 거냐에 따라서 지금 뭐뭐가 없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또는 옛날에 뭐뭐가 없었다면 옛날에 뭐뭐 했을 텐데 라고 각각 현재나 과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낼 수 있다. without은 한 단어로는 without이지만 두 단어로는 뭐다? but for. 그리고 if로도 바꿀 수 있다. 한 단어로는 without 플러스 명사. 두 단어로는 but for 플러스 명사. 그런데 if로 바꾸면 어떻게 썼나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꿀 수 있었다. 이 과거를 쓸 거냐 과거 완료를 쓸 거냐는 어딜 보고 결정한다?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고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 첫 번째, 두 번째는요. if가 생략되는 경우 세 가지. 여기 답이 있네요. 두 번째 퀴즈에 대한 답이. 그리고 세 번째는 it's time 가정법. it's time 뒤에 동사는 항상 과거로 써서 지금 왜 안 그러고 있니?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가정법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정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가정법은 정규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커리큘럼 상으로도 사실 빠르면 2학년 말, 늦으면 3학년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우리 똘똘한 꼬맹이들은 너무너무 시제도 잘 배웠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단순히 시제만 체크를 정확하게 해도 가정법 문제는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영상 다 봤으니까 노트에 하는 서머리 그리고 영상 찍는 거 자신감 있게 하시고 문제도 하나도 안 틀리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일요일까지 영상 보내시고 그리고 화요일 전까지 숙제를 하면서 선생님 말했다시피 지금 영상 밑에다가 선생님이 낸 퀴즈 3개 답을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